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치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루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지난주에는 루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루푸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1시간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고요. 루푸스로 인한 단백뇨로 고생하시던 어느 루푸스 여성분께서 한방치료 후에 단백뇨가 없어진, 단백뇨가 정상 범위로 들어온 실제 한방치료 후 호전 사례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루푸스에 대한 미니 강의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난주 혹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 지난주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네. 그 루푸스의 원래 병명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전신에 염증이 발생한 질환이 루푸스다. 피부, 관절, 혈관, 심장, 폐, 신장, 다양한 신경 조직 등 전신에 광범위하게 염증이 나타날 수 있는 자가면역성 염증 질환이 루푸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양약을 평생 복용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루푸스가 나은 분들도 많다는 거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루푸스는 불치병이 아니고 평생 관리해야만 하는 병이 아니고 나을 수도 있는 병이다. 그래서 절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지난주 강의 내용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 이제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 두 개가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입니다. 네. 예, 그 이하로 강기성 척추염이라든지 성인형 스틸병, 섬유근통 증후군 이렇게 빈도수가 차차 낮아지면서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양대 산맥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입니다. 루푸스. 근데 네. 이게 보통 10대, 20대에서 40, 50대 여성분들 가임기 연령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양대 산맥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인데 이 두 타입의 여성분들이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성분들이 한방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루푸스는 한방치료를 받는 분들 숫자가 적다. 예, 그 이유는 루푸스가 있을 때 한약을 먹으면 신장이 나빠지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속설이죠. 일종의 이렇게 이런 말들이 환자분들한테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네. 루푸스 여성분들은 신장이나 단백뇨가 나와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신장이 나쁘니까 한약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루푸스 여성분들이 한약을 기피하게 된 원인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 루푸스는 면역을 억제해줘야 되는데 한방이라는 것은, 한약이라는 것은 면역을 올려준다. 우리가 홍삼을 생각하듯이 면역력을 올려주는 게 한방치료이기 때문에 루푸스에는 한방치료가 좋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한방치료를 기피하는 원인이 있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 다 오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푸스 초기 중기까지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관절 통증이나 몸의 어떤 전신 통증이 심하지 않다.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루푸스 여성분들은 한방치료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초기 중기에.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뼈 관절이 겉으로 눈으로 볼 때 변형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루푸스 여성분들은 초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방치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루푸스는 초기 중기부터 서서히 진행해서 이제 말기로 진행되면은 아주 극심한 전신의 통증이 유발되고 고통 속에서 이제 몸을 이제 혹사하게 되는 건데요. 루푸스라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달리 몸속의 장기들이 서서히 염증 변화로 인해서 손상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섭다. 네. 하지만 루푸스는 초기 중기에 일찍 치료할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빨리 나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루푸스 여성분들은 초기 중기에 한방치료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네네. 그래서 루푸스 말기에 도달하기 전에 초기 중기에 반드시 나을 수 있도록 뭐 한방치료건 양방치료건 대체약이건 뭐든 상관없습니다. 루푸스는 초기 중기에 어떻게든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보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푸스가 말기로 가면 훨씬 더 무섭고 좀 고통스러운 병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강의에서도 저도 기억에 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초기 중기에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예. 그런데 이제 루푸스 여성분들이 그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루푸스로 양방 치료를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한방 치료를 추가로 병행하는 것, 여러모로 뭐 두려움이라든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루푸스의 면역을 올리는 한방 치료는 좋지 않다. 네. 루푸스는 한약이 신장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방 치료 안 된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루푸스 여성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그런 한방 치료를 하면서 한약을 복용하고 한방 치료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양약 복용하던 것을 갑자기 끊거나 겹쳐서 복용하면 무리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요. 루푸스 여성분들 한방 치료는 양약을 한방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끊는 게 아닙니다. 양약 치료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존의 양방병원 류마티스 내과, 루푸스 내과, 신장 내과에서 하던 양방 치료를 그대로 받는 상태에서 이제 한방 치료만 플러스 알파 추가로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방 치료한다고 해서 양약을 딱 중단해 버리거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양방 치료의 부족한 부분을 그냥 한방 치료가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루푸스 치료하는 여성분들은요, 양방병원 다니던 거 그대로 다닙니다. 신장내과, 류마티스 내과 그대로 다니면서 3, 4주에 한 번씩 병원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병원 원래 다니던 대로 검사하던 주기 그대로 하면서 한약을 추가 복용하면서 한방 치료하면서 기존 하던 치료, 양방 치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하더라도 3, 4주에 한 번씩 혈액검사, 간이나 신장검사 검사하고요.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수치 체크하기 때문에 한방 치료 후에 몸이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3, 4주에 금방 확인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방 치료 하더라도 양방 치료를 당장 끊는 게 아니다. 기존에 하던 치료 그대로 하면서 한방 치료만 플러스 알파로 해서 양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네네. 네.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 루푸스 한방 치료의 효과를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서 검사 결과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검증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다니던 대로 그대로 다니시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3주, 길면 4주에 한번 검사를 하게 되면서 한방 치료 후에 혈액검사, 소변검사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방 치료 후에 루푸스의 어떤 수치가 나빠지거나 신장이 나빠진다면은 지금 저하고 루푸스 치료를 1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 예를 한번 들면요. 20대 초반 루푸스 여성인데 단백뇨가 있고 신장 내과에서 같이 류마티스 내과에서 같이 치료하는 분인데 저랑 1년 동안 치료하면서 14번의 검사를 했어요. 양방병원에서. 네. 혈액검사 3, 4주에 한 번씩. 소변검사도 3, 4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랑 1년 동안 루푸스 치료하면서 양약 복용하면서 한방치료 병행한 게 1년인데 1년 동안 14번 검사를 했는데도 이분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단백뇨가 좋아지고 신장 루푸스 활성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네. 만약에 한방치료 후에 루푸스 관련 수치가 나빠진다면요. 이렇게 1년 이상 한방치료를 하시는 여성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겠죠. 예. 루푸스 한방 치료 후에 검사 결과가 많이 호전이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루푸스 한방 치료가 시작되면 예. 이제 양방 치료만 받을 때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던 루푸스 관련 수치들이 한방 치료 후에 이제 좋아지거든요. 루푸스 한방 치료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루푸스로 인한 단백뇨가 줄어듭니다. 네. 단백뇨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한방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백뇨는 정상 범위로 결국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티-DSDNA라고 하는 루푸스의 유전자 활성도 검사하는 게 있어요. 이 루푸스 질환의 활성도를 보는 건데 이 루푸스 활성도, 안티-DSDNA 수치도 이 유전자 수치 활성도도 정상 범위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푸스가 있을 때 혈소판 감소증이나 빈혈이 나타나는데 이건 역시 한방 치료하다 보면은 3, 4주에 한 번씩 검사하면서 체크하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단백 보체라고 해서 C3, C4 이 두 가지 단백 보체 수치를 보는데
한방 치료 후에 이 단백 보채 수치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루푸스로 양방 치료만 받을 때 나빠지거나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정체되던 검사 결과들이 한방 치료를 받게 되면서 좋아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루푸스 한방 치료의 효과가 검사 결과로서 객관적으로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한방 치료 후에 루푸스 검사 결과들이 좋아진다면은 양방, 한방, 아니 외국의 어떤 그 의사라도 이 검사 결과를 봤을 때 한방 치료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런 사실이 아직은 루푸스를 치료하는 한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루푸스에 관련된 논문이나 이런 치료 사례들을 이제 제가 계속 발표해 나가면서 이런 루푸스의 한방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세상에 좀 알려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길 원장님께서 이 세계적인 그 논문 혹은 학계에 이런 수치들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루푸스 한방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여성분들이 또 인식 전환을 하면 그 치료받는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걸로 또 예상이 되고요. 네. 이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수치를 인정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더 수긍을 한다면 역시 그 치료 숫자도 더 많이 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루푸스 한방 치료 후에 이제 뭐 면역 보채라든지 루푸스 활성도, 신장 단백뇨 수치 이런 거 이제 쭉 좋아진 거 말씀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루푸스로 양약을 복용하다가 한약을 복용했을 때 간 수치는 괜찮은가? 함약 치료 후에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팔로우업이라고 그러죠.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간 수치예요. 그리고 신장 관련 항목 수치들은요. 한약 복용하면서 나빴던 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한약을 복용해서 신장이 나빠진 게 아니고 검사를 해보면은 단백뇨가 나오고 신장의 사구체 신염이나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나쁘던 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루푸스가 있을 때 한약을 복용하거나 한방치료를 한다고 해서 간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신장이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오히려 회복되는 거예요. 이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 결과, 양방 대학병원에서 한 검사 결과로서 이것을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 루푸스 한방 치료 후에 실제로 이제 단백뇨가 호전된 여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그 호전이 되는지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31세 루푸스 여성분의 이제 진료 차트하고 검사 결과지를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31세 루푸스 여성분이고요. 작년 8월입니다. 이분도 지금 저하고 1년 4개월 정도 치료를 했어요. 한약을 1년 4개월 동안 빼먹지 않고 계속 드신 겁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달에 이제 처음 오셨는데, 이 31세 루푸스 여성분이 저한테 오신 이유는, 양방으로 루푸스 치료를 꾸준히 하다가 스테로이드와 면역력 제제를 복용하면서 잘 유지됐어요. 정상 범위로 유지가 잘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양약이 듣지 않으면서 단백뇨가 검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백뇨가 갑자기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환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되면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잘 유지되다가 네네, 신장 기능, 그러니까요. 예, 단백뇨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단백뇨가 증가하니까 무척 놀라고 경황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루푸스로 양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잘 관리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단백뇨가 늘어나니까 영문을 알 수가 없고 경황이 없는 건데 이런 경우가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수년 네. 동안 루푸스 양약을 복용하면서 정상 범위로 멀쩡하게 잘 유지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단백뇨가 나오거나 신장이나 심장, 폐, 내부 조직이 손상되면서 갑자기 고열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단백뇨나 신장 조직이 손상되는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그래요. 쭉 괜찮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이렇게 루푸스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루푸스가 발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06년도에 루푸스가 이제 발병해서 2013년도까지 7년 차였어요. 루푸스 발병 7년 차였는데 이렇게 양약을 복용하면서 6, 7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2014년 루푸스 7년 차가 되던 시점에 갑자기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면서 이제 놀라게 된 거죠. 이분은 병원에서 시킨 대로 양약을 잘 복용했던 분이에요. 면역력 제제 스테로이드를 병원에서 시키는 복용법대로 6년, 7년 동안 꾸준히 복용을 했던 건데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푸스라는 그 병 자체가 만약에요, 양방에서 양약 복용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이 됐더라면은, 루푸스라는 병 활성도가 근본적으로 낮아졌더라면, 근본적인 치유 상태로 갔더라면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런 단백뇨가 나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약의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를 통해서 루푸스의 면역 활성도를 면역 억제시키다 보니까 잘 유지되다가 어느 시점에 양약의 내성과 면역 억제제가 듣지 않는 시점이 오니까 갑자기 양약이 듣지 않으면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약을 먹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약을 오랫동안 먹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병이 확 밖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듯이 나와져 버리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굉장히 당황하시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한방 치료를 함께 받기로 결정을 하게 되신 거군요.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생각하신 게 아니죠. 이 여성분도. 그러네요. 예. 처음에는 양약을 복용하면서 6, 7년 잘 유지가 되셨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있는지도 모르셨고요. 생각도 안 하고 계셨는데 양방을 믿고서 쭉 치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하다가 이제 저하고 한방 치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2013년 8월에 이제 처음으로 내원해서 제가 진찰하면서 네. 루푸스 이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 내원했을 당시 단백뇨 수치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었던 상태였나요? 네, 이제 저한테 오기 전에 이제 상승된 상태에서 온 것인데, 예. 2013년도 8월 한방치료 직전에 단백뇨 수치를 한번 보면요, 이 단백뇨를 체크하는 신장 기능의 검사 항목 중에서 프로틴, 크레아티닌 비율을 체크하는 게 있어요. 프로틴과 크레아티닌의 비율을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게 2.2169로 높아져 있는 겁니다. 이 비율이 이게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높아져 있는 거예요. 2.2169. 그리고 단백뇨가 361.13이 나왔어요. 이것도 단백뇨가 정상 수치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틴, 크레아티닌 비율과 단백뇨 수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한방 치료를 지금 나빠진 상태에서 2014년 8월부터 저하고 함께 루푸스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한방 치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네. 치료를 하게 됩니다. 루푸스의 한방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루푸스의 면역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고요. 홍삼처럼 면역을 올리는 한약 개념이 아니에요. 루푸스 이 한약이라는 것은요. 면역을 우리 몸에 이 중간 상태로만 유지하게 하면서 자연 치유되도록 하는 게 루푸스 한약의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면역을 조절해야 돼요. 이것을 단계별로 1, 2, 3단계로 조절하면서 순서대로 한약을 처방하면요. 면역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면역을 억제해서 너무 낮은 것도 아니고 중간 상태로 유지돼요.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게이지 라디에이터의 온도가 게이지로 나오는데 하이로 가 있는 경우 있고 로우로 가 있는 경우 있어요. 여름에 과열되면은 빨간색 하이로 가죠. 이게 면역이 상승된 상태고요. 로우로 간 상태, 미니멈으로 간 상태가 면역력이 저하돼서 너무 떨어진 상태예요. 한방치료는요, 미디움, 중간으로만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이라는 것은요, 적정한 중간 상태로만 맞춰주면은 제 기능을 찾으면서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1, 2, 3단계로 한약을 복용하면서 면역 조절을 해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쭉 말씀드린 턱관절 균형을 이용해서 뇌 하수체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턱관절 장치 치료를 한 겁니다. 낮에 끼는 턱관절 균형 장치 착용하고 밤에 수면 중에 착용하는 턱관절 균형 장치를 착용하면서 입 안에요. 착용하면서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이 턱관절 치료를 루푸스나 이 자가면역 치료는 하는 이유는 턱관절을 균형을 잡아주면은 턱관절 위에 있는 뇌하수체, 우리 몸의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에 관여하는 뇌하수체의 위치를 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턱관절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루푸스에 왜 턱관절을 치료하지? 난 턱이 안 아픈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턱관절을 치료한다는 것은 턱이 아니고 턱을 이용해서 호르몬을 조절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한약, 두 번째 턱관절 치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이요법이에요. 이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그리고 맵지 않아야 돼요. 루푸스의 식이요법은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이면 안 됩니다. 루푸스 여성분들이 아주 매운 음식을 좋아하거나 얼큰하고 화끈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화끈한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반드시 싱겁고 담백하게 짜지 않게
아주 섬섬한 맛으로, 예, 담백한 맛으로 식이요법을 해야 됩니다. 특히 걸쭉하고 진하고 이런 기름기 많은 지방질 많은 콜레스테롤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면서 한약과 턱관절, 그 다음에 식이요법 이렇게 세 가지로 치료를 2023도 8월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걸쭉하고 진하고 맵고 얼큰하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이런 맛인데 한국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음식이 여기 속해요. 이 루푸스 치료에서도 식이요법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식이요법에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루푸스에서도 역시 식이요법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의 식이요법은 이제 한 80% 정도는 비슷해요. 네네. 근데 이제 2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똑같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나 강해성 척추염이나 담백하고 싱겁게 먹어야 되고요. 자연식 위주의 식사, 섬유질 위주의 식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싱겁고 담백하고 건강하게 먹으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질환의 그 식이요법 보면요. 그것을 지키면 사실은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가공식품이나 유제품 같은 것은 특별히 좀 루푸스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유나 유제품, 요구르트 관련 음식, 유제품을 밥 대신 오랫동안 먹으면서 루푸스가 발병한 여성분들이 아주 많고요. 예, 그래서 유제품이나 우유 관련 제품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식이요법이 중요한 이유가 어떤 약을 복용하면서 병을 그냥 유지 관리만 하겠다면은 식이요법을 안 해도 약의 힘으로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병이 진짜 낫고 싶다, 완전한 치유 상태에 이르고자 한다면은 식이요법을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약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식이요법을 할 경우에 한약의 효과도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병을 그냥 유지만 하시겠다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네. 식이요법을 통해서 반드시 완벽하게 극복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셔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 루푸스 여성분 한방 치료를 받으신 후에 과연 단백뇨 수치가 어떻게 변했을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핵심인데 네. 그럼 한방 치료 후에 단백뇨 수치 어떻게 좋아졌는가 그것을 일반적인 한의학 진찰인 맥진이나 시진, 절진이 아니고 양방의 어떤 현대화된 개량화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서 한방 치료의 이제 변화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이 검사 결과는요, 양방의 의사 선생님이든 한방의 어떤 의사든 어느 전 세계 의사든 간에 봐왔을 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가 그러면 얼마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턱관절 균형 치료, 식이요법 하면서 한약으로 루푸스 치료를 한 결과 이제 치료 4개월 만에요. 치료 4개월 만에 프로틴 크로아티닌 비율이 0.07이 됐어요. 이게 정상 범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단백뇨 역시 8.96으로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이분이 4개월 만에 첫날 오셔서 저랑 진찰할 때 계속 우셨던 분이거든요. 왜냐면은 단백뇨가 나오면은요, 그 소변을 볼 때 막 거품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나오면은 이 젊은 여성분들은요, 정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눈물로 지새운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루푸스의 공포심이 사실 대단히 큽니다. 신장이 점점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근데 양약을 먹어도 신장이 파괴되고 단백뇨가 나오는 걸 막지 못하는 상황, 불가항력적이라는 상황이 느낌이 들면은 극도의 공포감으로 정말 이렇게 눈물로 지새는 분들이 많아요.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 이분 처음 2024년 8월 왔을 때 저랑 진찰할 때 내내 우셨는데 네. 4개월 만에 검사 병원에서 하고 오셔가지고 얼굴이 싱글벙글해져가지고 제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검사 결과가 정상이 됐으니까. 네.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4개월 만에 빨리 좋아지냐. 그리고 한방 치료하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아직 1년 됐는데 아직 정상이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좋아지냐 이분은 양방의 루푸스 치료를 하다가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한방으로 와서 바로 치료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백뇨가 나온 상태로 몇 년 지난 후에 오시면은 저도 이렇게 빨리 치료를 못해요. 근데 4개월 양방 치료하다가 단백뇨가 나오고 바로 왔기 때문에 신장의 조직이 혈관이 손상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한방 치료를 들어갔기 때문에 4개월 만에 좋아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검사 결과를 보면은 그 이듬해 올해도 이제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분이 2023년 2월 달에는
프로테인, 크레아티닌 비율이 0.06 계속 정상이에요. 네. 4월에는 0.1, 5월에는 0.12, 6월에는 0.09, 8월에는 0.1, 9월에는 0.16, 11월 지난달이죠. 0.15. 1년 내내 정상 범위예요. 한약을 1년 내내 먹었지만은 신장 기능은 오히려 나빠졌던 게 좋아졌고 좋아진 상태로 1년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비율은 이렇게 좋아졌고요. 단백뇨를 그럼 이제 수치를 보면은요. 2023년도 2월에는 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검사보다 더 좋아졌고 2024년도 4월에는 9.34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단백뇨 역시 정상 범위로 유지되면서 2024년도 12월까지 오고 있고요. 오늘 현재까지 단백뇨 그 수치 정상, 프로테인, 크레아틴인 비율 역시 1년 내내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방 치료를 통해서 양약으로 안 잡히던 루푸스의 단백뇨가 정상 범위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한방으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는지 좀 짧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린다면요. 네. 오늘 이제 한방 치료 후에 신장 조직이 좋아지고 네. 검사 결과 좋아진 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또 다른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럼 과연 양약으로 루푸스의 단백뇨를 루푸스의 진행을 막지 못했는데 어떻게 한방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한약의 치료는 신장의 조직과 혈관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손상된 조직을 복구시키는 게 한방치료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양방에 없는 한방치료만 가진 특징이고요. 네. 한약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습니다. 양방에 앞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만약에 급성적인, 응급적인 상황에서 염증을 빨리 잡고 면역 억제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은 양방이 우수하지만 이렇게 만성으로 손상돼서 양약이 듣지 않는 만성적 조직 손상 상태는 한약을 통해서 신장의 조직과 혈관을 재생시켜주면은 복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래서 한약이 현대에도 지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킨다. 신장의 조직을 재생시키고 혈관을 재생시킨다. 이런 한약의 기능, 루푸스 치료에 있어서의 한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루푸스 여성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루푸스의 단백뇨 치료 사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루푸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